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갈 길이 한참 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6,000이 이제 최고점이었고,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 돈 풀어가지고 이제 오르고, 요때는 이제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지금 뭐 유동성 풀렸던 그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구간이다. 그래서 일단은 만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또 노조 결성에 대한 이슈로다가 상당히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미국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CPI,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번 달도 나오겠죠. 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 이슈를 가지고 있다. 구인커스 1045만 미 증시 혼조세 출발. 그래서 시장 전망치가 1005만 건 웃돌아. 10년 만기 국채 3.7% 상승. 월가에서 연준 피번 베팅 너무 이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타는 지금 못 왔고, 앞으로도, 이제, 금년도에는 좀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기는, 지금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올려줄 것이다. 요런 그림. 그리고 이제 금년도 못 가면 내년은 가겠지. 이런 그림. 그래서, 일단 3년, 5년 길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건수가 1045만 건에서 1051만 건 대비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더 오랜 긴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강한 고용은 결국은 이 임금을 가지고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결국 물가 이걸 올린다라는 이런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는 얘기고, 구인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연 3.67, 10년 만기 미 국제금리는 3.71, 구인 건수도 1033만에서 1051만. 그래서 올해 연준 피벗 베팅하기 너무 이르며 주식에는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FOMC 회의록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난망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 이런 대목입니다. 구인 건수가 왜 들었겠나? 물가 오르고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오르니 갚을 돈도 많아지고 악순환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연준 통화 완화 기대하는 시장의 경계심, 연내 금리 인하 없다. 그래서 12월 FOMC 의사록에서 대중 오해로 금융여건 완화되면 물가 잡기 어려워져. 그래서 연내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단단히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저희가 지금 뭐 코너에 몰려 있죠. 이 사람 말 믿었던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빨리 나가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잘하고 있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주식이 올라갈 땐 주식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에 대한 흐름은 결국은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제 국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위원회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욕을 안 먹겠다라는 각오로 금리 인하 없다. 끝까지 간다. 나는 내 명예를 지켜야 된다. 라는 부분들. 연준이 이름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그래서 19명의 FOMC 위원 중 23년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에서 5.25,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향후 경제 지표들을 보고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역사적 경험들은 조기에 통화 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래서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높은 5.4% 수준으로 오를 것을 예상한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단 0.25 계속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뭐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코인이라든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금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지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대만 전 국민에 25만 원씩 쏜다. 초과세수 현금 배분 실현될 듯. 야, 그래서 대만이 지금 뭐 거의 뭐 설 명절 지금 뭐 세뱃돈 비슷하게 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 원 현금을 지급해 초과세수를 나누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축복을 내주고 싶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성과의 열매를 공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21년도 경제 성장 6.45%, 지난해 3%일 걸 추정했다. 그래서 대만이 한국과 일본을 추월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금 이런 이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대만 하면 TSMC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삼전인데 TSMC가 결국은 반도체 팔아가지고 그 세금을 낸 거죠. 그래서 다 뭐 TSMC만 이랬냐 이게 아니라 그만큼 세금을 내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제 이 반도체 하나만 잘해서도 이렇게 이제 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올랐는데 어찌됐거나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잘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돈이 되는 거는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전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고, 지금 또 로봇 사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뜨거운데, 어찌됐거나 이게 잘 되고 돈을 벌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혹해가지고 매수하면은, 그냥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대목들. 어찌됐거나 정부에서도 반도체 팔을 이제 걷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테슬라 이슈 여전히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HLB 지금 일단 오늘 어제죠. 어제도 좀 빠졌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재료는 뭐 죽지 않았다. 일단 장기 지속형 혈전증 치료, 주사제 임상 일상 IND 승인, 아픽사반 계량 신약,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 해소 가능. 국내 임상 결과 토대로 3상은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 예정. 그래서 혈전증 치료해진 엘리퀴스. 그래서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치료제다. 그래서 비만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이전 성공한 바 있다. 임상 IND 승인으로 균일 미립자 제조 기술 적용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엘리키스를 각각 투여 안전성과 내역성, 약동학적 특성을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임상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을 통해 혈액 응고 억제 효과 안전성을 규명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요게 글로벌 매출 3위 블록버스터 약물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블록버스터 급으로 키워 나갈 것이다. 지금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